먼저 이 책의 저자는 우리의 인생을 미술작품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단지 붓을 몇 번 휘둘러 완성하는 것이 아니죠. 캔버스에 밑바탕을 깔고 스케치를 하고 색을 조색한 후에 채색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대충 넘겨버리면 최종 결과물에서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죠. 이 과정은 우리 인생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저자는 그림을 그리는 각 단계를 현재로 비유하며 현재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인생의 완성도를 결정짓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소홀히 대하고 그저 미래의 좋은 결과만을 바라며 대충 현재를 흘려보낸다면 결국 완성된 인생이라는 작품도 그저 그런 평범한 그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나중에 잘 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바로 그 나중에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 역시 제 삶의 방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충분히 몰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미래의 목표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책에서는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그는 특히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만이 유일한 진실이며 현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단지 우리의 개념 속에 존재할 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 현재를 살아라는 익숙한 문구가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 이 문구는 매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일들을 되새기며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에 빠져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지 않고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책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도 제공합니다. 바로 쾌활함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기쁨, 웃음, 밝은 표정,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쾌활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쾌활함이 없다면 외부의 어떤 긍정적인 상황도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후자의 사람이 바로 쾌활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어진 상황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쾌활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쾌활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이야말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건강이 없다면 그것들을 제대로 즐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쾌활하게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체가 쾌활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쾌활함의 기본 조건이라면 쾌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 상태와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쾌활함을 느끼는 강도가 다르고 그 이유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우울해지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큰 시련 속에서도 밝은 면을 찾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우리의 정신적 태도에서 옵니다. 이 책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권태와 고통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논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권태와 고통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내면의 세계를 풍부하게 만들면 이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권태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권태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자극이 사라지면 다시 공허함이 밀려오고 또다시 자극을 찾아 나서게 되죠. 이 사이클은 끝이 없고 결국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면의 충실함입니다.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서 행복을 찾고 자신의 내면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권태와 고통의 사이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힘을 통해 진정한 쾌활함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사람들을 고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사소한 일들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반면 내면이 빈약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고 그 자극에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이들은 순간의 쾌락을 쫓다가도 금세 공허함에 사로잡히고 다시 쾌락을 찾아 나서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찾아 여러 활동을 해보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지만 그 즐거움이 사라지면 다시 공허함이 밀려오는 경험이죠. 이 책은 이러한 삶의 방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는 바로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나은 직업, 더 많은 돈, 더 멋진 집.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외부적인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결국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책에서는 파랑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파랑새는 틸틸과 미틸이 요술쟁이 할머니의 아픈 딸을 위해 찾아 나선 새죠. 이들은 온갖 고생을 하며 파랑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파랑새는 그들이 떠나기 전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소홀히 하고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고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정신적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을 특히 강조합니다. 이들은 내면의 풍요로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소한 외부 자극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신적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휘둘리며 순간적인 쾌락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내면을 얼마나 충실하게 채우고 있나요? 이 질문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쾌활함을 유지하며 내면의 세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한 책 어차피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단순한 자기계발을 넘어선 깊은 철학적 성찰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과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